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가 아침 굿모닝 증시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물타기 하지 말고 산타기 하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산타기가 어떻게 하는 건데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황윤석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물타기 하지 말고 산타기 하자. 그런데 네. 뭘 알아야지 하잖아요. 정확하게 산타기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 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예. 물타기 하지 말고 산타기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면 좋은데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월가의 아주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라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가 불타기, 그러니까 산타기 기법을 처음으로 이제 선보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책을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피라미딩 매매 전략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골이 생기잖아요. 그쵸. 급등하면서 이렇게 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초기에는 조금 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사고, 그러니까 그 파동에서 보면 마지막 파동에서 제일 세게 올라가요. 지난번에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5파가 제일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네. 하락 3파에서 하락 3파가 제일 많이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피라미딩 매매 전략도 마지막에 불꽃이 가장 화려하게, 네, 강하게. 화끈하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봤을 때 주가 상승했을 때 더 많이 매수 가능하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제시 리버모어도 내가 이 종목을 100% 사겠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냐면 처음에 20% 매수한다. 처음에 상승할 때 20%, 그 다음에 2차 상승 때 20%, 3차 상승 때 25%. 마지막에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40%다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 사실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20, 20, 20, 40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예,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막판에 이게 슈팅이 강하게 나와도 밑에서 많이 사두면 그만큼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쵸. 따라가지 않고 밑에서 사두면. 근데 위에서 40%를 사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도 보니까 도망갈 구멍을 딱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요? 투자자 본인에 맞는 적정 비율을 책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나는 했습니다. 20, 20, 20, 40이 네. 좋지만 네. 각자 알아서 조금 이게 나눠라. 퍼펙트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 4번에 놔두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라미딩 매매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매수 구간에 딱 보면 여기서 20% 사라는 거죠. 여기. 예. 두 번째 매수 구간에서 20%.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 구간에서 20%. 나머지 여기 8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8번에서 40%를 사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서 폭발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이 위에서 한꺼번에 수익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기업이나 모든 차트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행복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법상으로 이제 그는 존재를 하는데 실제 매매에서는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차트가 저렇게 다 우상향만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산타기 분할 매수 기법이라는 거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N자로 오르는 건가요? 예, 아니죠. 이렇게 N자는 이제 단기 급등 패턴이고요. N자는 여기서 바로 올라야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쭉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5만 원어치 사고 2차 매수는 여기서 10만 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10만 원 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손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올라갔을 때 패스했다가 여기 내려갔을 때 30만 원어치 산다.
그다음에 여기 올라갔을 때 또 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여기 30만 원어치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갔을 때 또 빠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90만 원어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여기서 그 투자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몇 네. 배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이 됐을 때 이게 다 수익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참 대해주면 좋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렇게 하기 위해서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좀 나눠볼까요? 그렇죠. 네,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위에서 지금 보면 지금부터 산타기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는데 그럼 과연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보면 자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지금 이쪽에 오면 평단가가 된다. 여기 위에서 샀다가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위에서 산 거와 여기서 산 거를 합치면 이 정도 가격이 내가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샀다 여기서 샀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한 데 있잖아요. 네. 여기와 여기에서 샀다 그러면 이 중간 가격 정도가 이제 매수 평단가가 되는데 여기서 비중을 높여서 사면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1차 매수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지죠. 네. 밑에 내려왔을 때는 2차 매수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높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단가 조금만 높게 나와도 수익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비중을 높이는 추가 매수 기법이고요. 밑에 보면 매번 같은 비중의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보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할 경우에 평단가가 여기 정도다 그러면 무조건 하락한 거에 반만큼 상승해야 수익권이 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는 비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만 원 들어가고 여기서 1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평단가가 있는데 하락한 거에 반만큼 올라와야 수익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산타기를 해야 된다. 네, 비중을 그렇죠. 높여가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산타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산타기가 유리한지를 지금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거래할 때 이런 기법이 잘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 리버머는 뭐냐면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이나 이런 쪽에 보면 선도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도주, 네. 요즘 같은 뭐 성장주 같은 그런 거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저금리 시대에서는 성장주가 선도주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거나 실적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가치주가 선도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선도주는 그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바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선도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선도주 매매 기법에서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모든 주식이 대부분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올라갈 건데 지금은 조금 그렇죠. 가격이 할인돼 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뭐 명백한 집단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선도 업종 내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장주, 그렇죠. 우리 1등주. 게임주에서 보면 NFT 위메이드. 쪽에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썬데이 도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하는 종목은 정말 몇 개밖에 없다는 거죠. 네, 보시고 그다음에 분할 매매 원칙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매 원칙은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이게 말이 쉬운데. 그렇죠. 아니, 모두가 원하는 방향인데 전문가분들, 이렇게 황유석 대표님 같은 고수는 손실 네. 짧게 수익 길게 좋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도 당연히 저걸 바라는데 반대로 근데 제가 반대로 많이 보면 하잖아요. 이 주식은 이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주식이 과학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기관이나 뭐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손실이 나서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자기 멘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정신적인 뭐 손실 구간을 잘 견뎌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이 도저히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정말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다. 내가 지금 이 구간을 참고 견뎌야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다. 이런 걸 확신하시게 되면 네. 버틸 수가 있죠. 그것도 그렇고 뭐니 그 투자 자금의 성격, 여유 자금이라야지 맞습니다. 진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일단 우리 강한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베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내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렴하고 나서 돌파한다는 건 뭐냐면 이평선 모이는 거요? 그렇죠. 이평선이 모이고 나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당연히 위로 가야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추세 매매 또는 패턴 매매라고 하는데 강한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종목에 베팅하자. 네. 그러면 이렇게 뭐 분할 매수를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할 매수하는 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발을 살짝 담궈봐요. 그래서 뜨고 하면 나와버려요. 보초병 보내는 그런 네, 거요? 맞습니다. 살짝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확 찌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손실이 커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주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한 주 사서 간을 본 다음에 이게 갈놈이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근데 한 주도 또 미국은 뭐 테슬라나 애플은 한 주도 한 주도 가격 크죠. 고가니까 뭐 맞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보면 1차에서 5%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아니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한 5만 네, 원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네.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진입하면 내 사전에는 무조건 손절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종목이 들어가는 순간 다 수익을 보고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다른데 일단 네. 조금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좀 비중을 실으면 그때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추격 매수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서 이거는 지금 그 눌림목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는 거지 올라갈 때 계속 추격 매수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눌림목을 네. 잘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도 얘기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할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2차에도 5% 매수하는데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5% 매수한 거에다 추가 매수 5% 하면 10%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3차에서 만약에 10%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정말 매수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더니 계속 올라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단가가 높아지면 수익률도 떨어져요. 그쵸, 분할 그쵸. 매수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 평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막 들쭉날쭉하면서 손실이 났었는데 분할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이게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매수가를 돌파해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때는 수익을 즐겨야 돼요. 근데 그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더 가겠다. 내가 비중이 작아. 지금 더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진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타이밍 맞추기가 저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팁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근데 아마 고유경 앵커는 이제 일하는 시간 말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시간이 날 때 맞아요. 한꺼번에 사죠. 그죠? 이거 장중에 좀 바쁘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못 열어보는 날도 많고 한데 그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을 잘 하실 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렇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장이 열리는 아침 9시부터 장이 끝나는 오후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전업 노트북을 투자자도 보지 그렇게 말거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장이 열리기 전 1시간, 장이 열리는 오전 시장하고 1시간,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 또는 그 이전에 매매할 수 있으면 뭐 동시호가나 시초가 이전에 매매 있잖아요. 시간 외 매매. 그다음에 장이 끝나기 전 1시간, 오후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 또는
뭐 시간의 매매 정도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시간을 뭐 하루 종일 이거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눈도 아프고 하니까 딱 좀 정해놓고 네. 그리고 좀 그러면 이제 종목도 선별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급등주 이퀄 대박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등한 종목은 반드시 급락해요. 대박주는 어떤 게 대박주냐면 천천히 오래 가는 게 대박주. 그렇군요. 1년, 2년 묵혀서 10배, 10배가 났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한 번도 그런 종목은 급등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대형주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한두 번 반짝 오르는 게 상한가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10% 정도 올랐다든지 이렇게는 하는데 상한가 가거나 막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면 저게 불꽃쇼하고 계속 갈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네. 그렇군요. 또 그러면 지금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3저 시대의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금리라고 하는데 사실 제로금리에서 이제 저금리 쪽으로 올라가고 옮겨가고 있죠. 뭐 성장은 지금 저성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장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이런 쪽의 시장은 성장주라는 거죠. 성장주. 우리가 말하는 뭐 NFT, 메타버스 이런 또 성장주들 그다음에 뭐 지금 시장의 그 선도주들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다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동전주, 저가주 이런 거 막 급등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다. 어느 순간인가 급락할 수 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못하지만 박살이 나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로지 나는 실적주하고 주도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자 금액도 다 다르잖아요. 아주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자금이 큰 슈퍼 개미 분들도 계시는데 투자금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애플 사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실 분 하나도 없어요. 자꾸 이제 투자금을 불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서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스윙으로 하든 내가 1,000만 원 갖고 오늘 20만 원 벌었다, 30만 원 벌었다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1억,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루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벌었다. 이건 별로 1억은 괜찮은데 10억, 50억 금액이 커질수록 제가 옛날에 그 뭐 한 50억 자산가들 앞에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종목 정말 좋다. 장기 투자하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손들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그 선생님은 그 종목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50억, 30억 막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수익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자산을 굴리는 걸 좋아하시죠? 네. 이런 분들은 애플 사고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서 가만히 놔두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1억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도 예를 들면 1억에 한 5천만 원은 중기 투자에 넣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10억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냥 좀 은행 이자보다 좀 나은 정도 그렇죠. 수익이면은 그래도 꽤 크니까. 그렇죠. 네. 저는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뭐 수익에 그렇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빨리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산타기 기법을 네. 좀 대응을 해서 짚어볼게요. 자, 실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이 정말 바닥을 오래 기다가 한번 했는데요. 그러면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매매 전략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 맥점이 어디일까 한번 제가 이 원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 오랜 그 박스권의 이런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돌파하는 시점 이쪽에서 보면 거래가 실리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럼 이게 1차 매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간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2차 매수예요. 그럼 뭐냐면 1차 매수 때보다 매수가는 높아지죠.
예,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배당락이 되고 놓는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네. 쭉 넘어가서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거래가 실렸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매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기회를 넘어가면 쭉 상승 탄력이 강해지죠. 네. 예, 그리고 이 구간을 즐겨야 돼요. 상승 탄력이 커질 때 따라가면 매수 단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구간을 즐긴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 매수 기회. 네. 제가 그랬죠. 20%, 20% 가다가 마지막에 40%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때 상승 탄력이 신고가를 돌파할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전체 청산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점 신호를 파악해야 되겠죠. 네. 이게 고점인가 아닌가 그런 거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아직 고점 신호는 안 나왔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에서 차익 실현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그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이익을 일단 실현을 하는 거니까 이제 네. 투자자가 결정해서 이익을 뭐 그래도 최대한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물타기든 불타기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요즘에 그 물타기 계산기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네, 어플도 물타기 계산기 어플이 아.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그 평단가를 낮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금이 굉장히 좀 많아야지 가능하던데 낮추는 그래요? 게. 네. 아니 근데 그럴 경우는 먼저 네. 내가 이 종목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는 투자금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배분을 하면 크게 넘어가지 않겠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딱 들면 딱 이 종목에는 얼마만 투자를 할 거라고 좀 처음부터 그렇죠.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늘리다가 그러다 물 타다가 대주주 된다는 말이 진짜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랜 시간에 좀 여러분들께서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MM을 좀 적용해서 봤고요. 이제 한미반도체도 적용해서 봐야죠. 네. 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길게 오래 가서 이렇게 산타기를 하는 종법이 갑자기 가다가 급등하면 산타기 하다 갑자기 가다가 급등하면 판단을 해야 돼요. 빨리 이건 내가 팔 팔아야 것인가? 되나? 더 아니면 보유할 더 사야 것인가? 되냐라는 거 더 살 고민을 해야 돼요. 것인가? 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 상당 부분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1차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미흡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특히 여기서 보면 이평선이 한 군데 모였다는 거 수렴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정배열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그 21선과 5일선, 11선, 21선이 한꺼번에 닿았어요. 예, 그럴 때 이 자리에서 거래가 실리는 게 보이죠. 네.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이거를 패스하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쫓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눌릴 때 사는 게 좋아요. 네. 3차 매수, 여기서 3차 매수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차 매수를 합니다. 4차 매수를 하는 순간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38,750원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다시 이제 살짝 눌리는 구간인데 여기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미 조짐들이 나타나죠.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 물량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분할 매수 산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제 한미 반도체 종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가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차트는 후행하잖아요. 이게 네. 나중에 보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배열돼서 수렴이 됐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미 좀 많이 올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급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막 요즘은 이게 급등하는 종목도 90도 각도로 막 세우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절대 산타기를 하시면 안 되죠. 급등 그거는 빼고. 단기 대응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눌리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 얘기 주셨는데 네. 개인 투자자로서 눌리는 건지 이게 추세가 꺾인 건지 헷갈릴 그거는 때도 이제 있어요. 제가 볼 때 거래량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평선만 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거래량으로 보셔야 되고, 거래량이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에서 갑자기 10배, 20배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중에 쭉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게 꼭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네. 시간이 되면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지금요? 지금? 나중에? 네. 지금 이거 우선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로 한번 찾아보죠. 네, LG전자도 한번 볼게요. 네, LG전자 정말 답답했던 종목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돌부재 나오기 전까지. 네, 개인 투자자들 정말 지루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해놓고 너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소형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쪽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1차, 2차 매수를 해놓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도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1차, 2차는 아니다 싶으면 나와도 된다. 그런데 3차부터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3차를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네.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상승 탄력이 강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눌릴 때 다시 거래가 실렸어요. 이거는 4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팔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자리에서부터 벌써 외국인과 기관은 팔기 시작한 거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꺾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 매수, 피라미딩 매매 기법이 항상 끝까지 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점 신호들이 나오면 던지고 나와야 된다, 언제든지. 그래서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관계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좀 많이 답답했다가 그래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LG전자도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또 건설주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GS건설 차트로 한번 대입해서 볼게요. 건설주 이게 전형적인 이제 피라미딩 매매 기법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우리가 정배열 차트와 역배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이평선이 한 군데 수렴이 됐다가 여기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주고요. 이렇게 눌리고 나서 여기 보면 21선과 5일선, 21선, 11선 부근이 같이 맞닿는 이런 자리가 다시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매수 기회가 되고 여기도 매수 기회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쭉 내려오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한번 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더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상승 탄력이 평소와 비교해 볼 때 조금 강하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죠. 여기서 청산을 할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면 중소형주는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여기서 거래가 실렸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된 다음에 이 자리에서 폭발적인 거래가 한번 실리고 나서 쭉 다시 내려와서 네. 여기서 다시 역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이 뒤에는 제가 지금 안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거의 38,000원대 정도까지 슈팅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래서 청산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좀 저희가 예시로 들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응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종목을 좀 여러 가지로 짚어볼게요. 좀 다양하게 짚어보면서 휠라코리아 차트에는 또 어떻게 이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휠라코리아 차트는 이건 정말 이렇게 산타기 기법이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쉬고 올라갔다 여기서 한번 쉬고 올라갔다 여기서 한번 쉬는데
진짜 1, 2, 3, 4에서 마지막 4단계의 상승 탄력이 제일 와, 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피라미딩 매매 기법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매매 기법 상의 그 매수 매도 신호 말씀드렸을 때 이격이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이제 매도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격이 벌어지면서 꺾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게 고점 신호인 거죠. 어.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매수했던 거를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위즈익 스튜디오까지 좀 짚어볼게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지금 차트와 이 차트와 지금 차트를 한번 또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즈윅 스튜디오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지금 탄력이 제일 세게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평선이 수렴된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 신호가 나올 때 1차 매수고요. 한번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눌러줄 때 2차 매수고 네. 고점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내려올 때 여기서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 3차 매수,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때 4차 매수를 하고 나서 신고가 부근에 털고 나오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물타기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AB 프로바이오요. 예, 여기서 네. 보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물렸다. 여기서 다시 들어가요. 예, 여기서 또 들어가요. 네.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한 100만 원 손절을 하면 한 10만 원 잃어버리면 됐었는데 여기 200, 300, 400, 500 해서 손실이 50만 원, 70만 원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닥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평균 매수 단가보다는 다 손실인 구간인 거죠. 전형적인 AB 프로바이오는 테마주 급등주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해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아까 위즈윅 스튜디오 스튜디오로. 한번 다시 보여드린다고 했고요. 네. 자, 위즈윅 스튜디오를 제가 이제 그 차트에서 보면 아까 이런 차트에서 요 정도까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청산 신호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면 일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신고가를 찍고 나서 여기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2차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2차 상승으로 절대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2차 상승이 나오려면 밑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줘야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전일을 그 신고가 부근의 매물들을 다 걷어먹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고점 신호입니다,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면 네 가지 그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그럼 여기서 하나 잡을 수 있죠. 네. 아까 거래가 실렸죠. 그다음에 여기서 눌릴 때 잡을 수 있죠. 네. 여기서 거래가 실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요런 자리 거래가 실릴 때 잡으면 마지막 거래 슈팅이 상당히 포인트의 슈팅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피라미딩 매매 기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좀 이걸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그동안 저희가 방송 통해서 생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렸던 물타기 하지 말고 산타기 하라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혹시 이 방법을 주변에 말씀드리거나 이제 강연을 하시거나 할 때 많이 받는 질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왜 마지막에 비중을 가장 높게 들어가야 되느냐. 밑에서 많이 사면 좋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저한테 전문가님도 그렇게 매매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안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막판에 정말 저기가 그 수익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불꽃이 슈팅이 강하게 남아 있으니까 저기서 마지막 그 40%를 다 쏟아 나와야 된다. 그건 저는 동의하기 아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밑에서 잡아놨으면 저는 그걸 다 즐기고 고점에서 던져야지 그거를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시 리버모의 그 피라미딩 매매 기법 중에 마지막 4단계에서 40% 비중을 싣는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20, 20, 20, 40을 말하면서 하지만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나누세요? 저는 오히려 뭐 그 처음에 뭐 한 10, 그다음에 두 번째 10,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그러면 저는 그때 한 80 들어갈 것 세 같아요. 번째 80, 네. 10, 10, 80 그럼 얼마 남았지? 끝인데? 80,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번째 안 따라 들어간다는 그냥 거죠. 세 번으로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3, 세 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차, 2차 때는 아니다 그러면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짧게 들어가지만 이거는 가는 거다 했을 땐 3차에는 저는 비중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 실은다는 거죠. 제시 리버보어는 20, 20, 20, 40, 대표님은 10, 10, 80. 여러분들은 어떤 비율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각자 잘 맞게 이 방법을 적용해서 꼭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산타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